우리는 왜 나이 들수록 시간이 휙 지나간다고 느낄까요? 어릴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한 달, 아니 1년조차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리죠. 정말 인생이 짧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밭에서 지혜를 거두는 소머치입니다. 오늘은 로마의 철학자이자 극작가였던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가 쓴 짧은 글인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삶과 그대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말해요. 인생은 본래 충분히 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욕망과 명예 그리고 남을 위한 일들에 빼앗겨 버린다. 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나는 지금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주제를 가지고 꼭 영상으로 풀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네카가 던진 통찰과 함께 뇌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단언해요. 인생은 본래 충분히 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허비한다. 그의 말은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한 진실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정치 중심에서 권력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죠. 화려한 권위와 부를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루하루를 남의 기대와 욕망에 맞추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요. 세네카가 본 것은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남에게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수많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가 먼저 떠오르는 삶. 출근길에 스스로의 호흡조차 느낄 겨를 없이 일정과 해야 할 과제를 떠올리고 돌아와서는 피곤에 지쳐 하루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남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순간은 한 톨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말입니다. 세네카는 바로 이런 삶을 도둑맞은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재산이 줄어드는 데는 극도로 민감하지만 정작 시간을 내어주는 데는 무심하죠. 누군가가 우리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스쳐간다면 분노하겠지만 남이 요구하는 약속이나 의미 없는 수다, 끝없는 의무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줄 때는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보면 그 몇 시간이야말로 돈보다 더 값진 자산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 또한 강조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는 한 번도 나답게 살지 못했다 는 이 고백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는 남을 만족시키며 살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은 삶.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의 시간을 소유하지 못했으니 죽음 앞에서 느끼는 상실은 2배로 크다는 거죠. 세네카에게 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것은 자기 시간을 지켜내기 위한 무기이자 삶을 되찾는 기술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시간을 소유한다. 철학적 성찰을 통해서만 우리는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인생이 짧다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흔한 자기 위안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스마트폰 앞에서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몇 시간, 남에게 휘둘려 허비한 하루,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인생을 짧게 느끼게 만드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세네카의 질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간을 도둑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네카의 책을 읽고 난 뒤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만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걸까? 아니면 인간의 뇌 자체가 그렇게 시간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건 아닐까 하고요. 이 궁금증 때문에 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거기서 흥미로운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뇌과학에서 말하길 첫째로 새로움의 밀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첫 등굣길, 첫 친구, 첫 여행, 이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죠. 뇌는 이런 사건을 세세히 기록하느라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 같은 길로 출근하고 비슷한 일을 반복하면 뇌는 굳이 새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경험은 압축 파일처럼 뭉쳐서 처리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 느껴진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도파민의 변화입니다. 이 새로운 자극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이 순간은 중요하다는 신호를 남긴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자극에도 반응이 줄어들고 하루 대부분이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처리됩니다. 그만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적어지고 시간은 더 짧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셋째는 시간 비율의 법칙입니다. 5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20%지만 50살에게는 2%에 불과하죠. 뇌는 시간을 절대 길이가 아니라 전체 인생 대비 비율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같은 1년도 훨씬 짧게 체감되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로는 집중과 몰입의 문제입니다. 무심히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멍하니 보내는 시간은 그 순간은 길게 느껴져도 나중에 떠올리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죠. 반대로 책을 읽거나 운동, 창작처럼 몰입하는 경험은 그 순간에는 시간이 빨리 흐른 듯 해도 오래 기억된다고 해요. 뇌는 집중해서 살아낸 순간만을 길게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짧은 인생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놈의 뇌가 사건을 압축하고 자극을 무디게 처리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집중을 분산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체감의 결과값입니다. 철학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뇌과학은 시간은 이렇게 해서 압축된다고 보여주는 셈인 거죠. 우리가 시간을 짧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뇌가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이죠. 새로움은 줄고 자극은 무뎌지고 주의는 분산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더 빠르고 더 희미하게 흘러가 버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운명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압축하는 건 뇌의 습관이지만 그 습관을 의도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이 체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지만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의 냄새와 길가의 작은 변화를 느끼며 걷습니다. 당연히도 두 사람의 하루는 똑같지 않겠죠? 이렇듯 시간은 결국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따라 다른 길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뇌는 새로움으로 기록합니다. 낯선 길을 걸어보거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더 길어집니다. 아이 때 시간이 길었던 이유는 세상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는 몰입을 경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보내는 시간은 순간은 길지만 돌아보면 흔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책을 읽고 운동하고 창작하는 시간은 빨리 가는 듯 해도 또렷하게 남아요. 하루를 풍성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몰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이 매일 하는 일 말고 새롭게 하는 일, 그 안에서도 몰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기존에 하던 루틴에 작은 도전을 추가하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루틴이라도 거기에 조금의 변화를 더하면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습니다. 달리기를 한다면 어제보다 한 500m 더, 요리를 한다면 새로운 재료 한 가지를 얹어보는 식이죠. 그 작은 차이가 이 뇌에서는 새로운 사건으로 각인됩니다. 넷째는 마인드풀리스와 주의 집중입니다. 마인드풀리스,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인드풀리스는 불교에서 명상할 때 나온 개념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 자동 조정 모드로 사는 시간은 희미하게 사라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루는 훨씬 선명해집니다. 잠깐의 호흡, 발걸음을 느끼는 산책, 창밖 하늘을 바라보는 몇 분, 이런 순간이 하루를 더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걸으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저 꽃이 예쁘게도 피었네. 새벽 공기가 이렇게도 좋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리마인드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는 기록하기입니다. 글을 써라 라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정말 식상하시죠? 하지만 오늘의 작은 사건을 글로 남기거나 사진 한 장을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기록은 기억을 강화시키고 기억은 시간을 길게 만들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다던 하루가 다시 읽어보면 수많은 장면으로 되살아나요. 일기처럼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먹었고 뭘 했고 뭘 느꼈는지 상세히 기록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 2줄이라도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보게 되었는지 또 그걸 보고 느꼈을 때 어땠는지 정말 간단하게라도 글로 써보는 거죠. 결국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짧아지기도 길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움, 몰입, 도전, 집중, 기록, 이 5가지 습관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길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세네카의 말이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인생 저도 늘 짧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만 인생 짧지 않습니다. 짧은 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낸 그 순간들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인생은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흘려보낸 겁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무의미하게 보낸 몇 시간,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며 허비한 그 하루, 그 순간들이 쌓여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이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본래 충분히 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허비한다. 이 말은 먼 과거의 교훈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남의 기대와 의무에 끌려 허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자기 자신을 위해 온전히 씁니다. 그렇습니다. 차이는 오직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에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을지 길게 느껴질지는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흘려보낼지 아니면 내 삶으로 채워낼지 그 답을 정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식이 밭에서 지혜를 거두는 소머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